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3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이 검찰을 공중분해시켜버린 것은 이재명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는데 일종의 정치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검찰을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니까, 또 다른 이 수사기관이 지금 권력의 충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이죠. 검찰을 해체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대폭 이양을 하는데, 자, 그 경찰이 벌써부터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충견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추석 연휴 전에 김현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수갑 연행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리고 그 과정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제가 어제 소개해 드렸는데, 자,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충견으로 전락한 이재명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이번에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근데 그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게 사전에 명함을 몇 장 돌렸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통, 이 송치를 안 하는데, 검찰 송치를 안 하는데, 그렇게 명함을 돌렸다고 해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검찰에 송치할 거린가 지금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렸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결국은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다. 자,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을 봐도 형사 고발된 사람을 반드시 소환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무차별적으로 그 고발을 하는데 다 소환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권 주자였던 장관을 지낸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거물급 정치인이죠. 김문수 후보를 무례하게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여기다가 다시 검찰에 송치까지 하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이 정치 개입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맞섰던 일종의 보복 행위다. 이렇게도 지금 비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에 김문수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아무것도 별거 아닙니다. 대선 예비 후보였던,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이 돌입하기 전이죠. 대선 예비 후보였던 시기에 GTX-A 수서역에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 이건 불법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6.3 대선 전에 5월에 한참 대선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민주당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위반을 했다.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한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60조의 3에 따르면은 예비 후보는 이 선박이나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 그리고 그 터미널과 역 또는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그러니까 수서역 같은 경우는 개찰구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되는데 개찰구 안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표를 티켓팅하고 들어가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경찰은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돌린 거 아니냐. 자, 이걸 가지고 대권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소환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검찰 송치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뉴델리에서 지금 이 내용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조상규 변호사가 뉴델리에 이야기한 건 이겁니다. 이게 김문수 전 후보를 소환 조사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 지방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 뭐 기초의원선거 이런 것도 아니고, 대선 선거운동인데 사람들이 그 김문수 후보가 수세에 갔으면 굉장히 많이 몰렸겠죠. 그 개찰구 안이나 밖이나 많이 몰려 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명함 한두 장이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 개찰구 밖에서 개찰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 명함을 줬다든지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 정도 하고 말 사안인데 이걸 민주당이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해서, 근데 고발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대선 때니까 뭔가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 막 부풀려가지고 고발을 했다고 치고, 그런데 그걸 경찰이 그걸 가지고 보통은 그냥 이 소환조사 없이 그 무혐의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굳이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까지 보냈다. 자, 이런 사안에 사후에, 이 정도 사안에 사후에 와서 경찰이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건 금시초문이다.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시초문이다. 이걸 가지고 선거 다 끝났는데 지금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건 금시초문이다. 특히 대권 후보를. 자, 이래서 이게 과연 이 검찰이 앞으로, 검찰이 이제 1년 유예 기간 되고 나서 해체되고 나면은 경찰이 앞으로 이 모든 수사 권한이 막 집중되는데, 경찰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앞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과연 이런 큰 사건을 수사를 할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뭐 큰 사건이 아니지만은 다른 사건을 예를 들면은 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경찰들이 그때 강압 수사를 해서 그 면장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경찰의 수사 능력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마치 수사 권력을 잡았다고 이걸 가지고 정권에 아첨하는, 이 정권에 충성하는 이런 수사를 시작했다는 게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 지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그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았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때 수갑을 차고 연행돼 가면서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냐, 분명히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고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국정감사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유재성 지금 그 경찰청장 직무대행인데,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행안부가 경찰의 직속 상급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를 보고를 했느냐, 대통령실에. 그렇게 하니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행안부 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실에는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패싱하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본인도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보고를 받았겠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재성이 보고 시점에 대해서 1차, 2차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죠.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 쪽에. 3차 영장 발부 시점에만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기각됐을 때는 보고하지 않고 발부됐을 때 보고했다. 그러면은 기어코 세 번째까지 해서 저희들이 발부받았습니다, 이걸 보고했다는 이야기냐, 아니면은 또 다른 의혹이 있을 수가 있죠.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장 청구는 보고하면서 기각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의 반응을 의식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따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도 보고하고 기각했다는 것도 보고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각을 당했으니까는
그러니까 용산에서 뭔가 질책을 해서 다시 또 청구를 하고 한 것 아니냐. 그 의심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죠.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쪽에 뭐 직보를 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에 대해서. 자, 그 논란이 어제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 개입을 했다. 뭐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이진숙 전 위원장 말처럼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자, 그런 논란이 일어나니까 어제 유재성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어제 그 대통령실에 이것을 그 직보를 했다는 논란이 일어나니까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유도 질문을 합니다. 유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체포영장을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직접 말로 보고를 했느냐, 서면으로 보고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재성 경찰청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보로 보면 된다. 과장을 통해서, 담당 과장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지시를 했다고 해놓고 경찰 내부망 메일을 통해서 통보한 것이다. 통보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쪽의 입맛에 맞게 통보를 했다고 하면은 지시 보고, 이재명의 지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 이것이 성립이 안 되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통보만, 메일을 통해서 통보만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는 다시 이 말을 바꿨는데, 그렇게 되니까 신정훈 어제 국감하는 행안위원장 민주당이죠. 여기서 치안 총수 대행의 언어 사용이 부적절하다, 주의를 촉구한다, 이렇게 또 질책을 하는, 자,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황당한 것이 그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이 얼마 전에 그것은 정당한 저항이었다. 남로당이 침투를 해서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금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는. 그런데 그것을 그 군인들이 정당한 저항이었다. 부당한 명령에 대한,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을 진압을 하라는 그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이었다. 정당한 항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역사 왜곡성 발언을 했는데 이걸 또 그대로 경찰이 받아들입니다. 이 유재성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지금 정춘생이라고 조국당 의원이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순 사건이 여순 반란으로 적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순 사건이 반란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그때 경찰도 진압에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유재성이 바로 잡겠다, 반란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란이냐 아니냐 하니까 반란이 아니다, 이렇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역사 왜곡성 발언을 했다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정치성 강한 어떤 무슨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도 없이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데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반란 아니다. 왜? 이재명이 며칠 전에 반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경찰이 점점 이제 검찰을 대체해서 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 이진숙, 김문수 두 사람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또 새로운 행태로 이재명의 정권을 연장시키는 그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계속 감시와 추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